제가 5년 동안 창업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한 경험담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창업 초기 멤버입니다. 저는 남에게 자랑할 만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창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그런 힌트 하나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3년 6월 10일에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무작정 창업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돈 단 몇십만 원도 구하기 힘든 그 시기에 생계를 위해서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창업을 결심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제가 창업할 당시에 나이가 57세였습니다. 근데 57세의 나이에 제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직장에 아무리 취직하려고 해도 직장에서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능력에 상관없이 한 30여 군데 원서를 냈는데 단 한 군데도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담했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다른 회사에 취직은 어려우니까 내가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자.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대표를 하면 그러면 적어도 나를 내쫓지 않지 않겠냐. 내가 그 회사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 결코 나는 내가 일하고 싶을 때까지는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10일 간신히 100만 원을 구해가지고 지금 성남시에 있는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 꿈을 이루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평범하게 살려고 웬만큼 리스크 있으면 도전 안 하고 그냥 하여튼 안정해갖고,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건 삼성 대리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그룹사이기 때문에 선배가 도와줘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저는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 대리점 코드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점포 위치 선정 권리금까지도 삼성전자가 지원을 해줘서 제가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버는 돈이 제가 그때 봉급이 과장 사모봉 때 관뒀는데 봉급으로 따지면 120만 원이었습니다. 연봉은 2천만 원이 좀 넘었는데 120만 원을 받고 다녔는데 하루에 250만 원을 버는 겁니다. 냉장고 몇 대 팔고 테레비 몇 개 팔고 해갖고 저녁에 돈 쥐어보면 오늘 120만 원이 남았습니다. 25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를 120만 원 받고서 그걸로 생활을 했었는데, 야, 이게 250만 원을 하루에도 버네. 내가 이 짓을 왜 안 했지? 진작 사업할 걸. 그런데 그게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별로 퇴직금도 그때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결국은 외상으로 물건을 사다가 저는 이제 전자제품 대리점이다. 그래서 내가 전자고 갖고 하니까 컴퓨터도 잘 알고 나는 이거 파는 건 자신 있다. 물건 파는 건 자신 있다. 마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5천만 원짜리 컴퓨터 프레임을 전산 실장한테 파는 것보다 가정주부한테 5만 원짜리 밥솥 하나 파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밥솥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래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제가 그때도 창업하자마자 월 1억 원어치 청소를 매출을 했는데, 연간 한 10몇 억을 했는데, 이게 팔면은 처음에는 외상으로 물건을 주니까 이제 1억에 갖고 오지만, 그거를 현금으로 만약에 결제해주면 500만 원을 깎아줍니다. 외누리를 해줍니다. 500만 원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떨어지는 거죠. 백마진으로. 그런데 1억을 갖고 와서 그걸 어음을 끊으면 100일 여신인데, 요거를 또 100일 후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못 믿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날짜별로 쭉 끊어 놓습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가다 보면 어느 날 막 1억을 결제해야 되는 날도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빌려다가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이게 쉽지 않구나. 그때 그걸 40대 초반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야,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제 사업 강의였습니다. 절대 망해서는 안 돼. 저는 망하지 않으려고 사업을 한 것처럼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간신히 좀 추스려 놓으니까 IMF 왔죠. 97년도에 IMF 직격탄 맞았습니다. 매출이 막 반에 반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는 뭐 이제 땅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뭐 갚아야 될 돈은 많고 그다음에 물건은 안 팔리지. 예, 막 이런 상황에 간신히 또 구조조정을 하고 컴퓨터 쪽으로 턴을 하면서 결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가지고 40대 후반 49살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쯤 돼서 이제 저도 들어오는 수입도 이제 굉장히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또 물려받은 부동산이 좀 있었는데 그게 집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좀 살기가 괜찮아졌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배에 기름이 꼈다 그러죠. 그때 찾아온 게 바로 야, 내가 인생을 너무 쫀쫀하게 산 거 아니냐. 나는 그래도 그 사업을 해가지고 내 사업가라는 사람이 뭐 기존 대리점이나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컴퓨터 뭐 그거 해갖고 조그맣게 해서 어떻게 돈을 해갖고 내가 여기 수익 구조는 맞춰놓고 뭐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뭐 먹고 사는 데 걱정이 없지만 야, 내 인생은 어디 갔냐. 야, 이게 내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제 나는 뭐 인생은 어디 갔나. 요때 이제 비집고 들어오는 게 있죠. 뭐 투자할 때가 있는데 여기 가면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가까운 지인이 중국 쪽에 투자를 권유하는 바람에 맨 처음에는 제 사업관하고는 완전히 인생의 기본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리스크가 높지 않습니까? 중국에. 그래서 야, 중국에 가면 돈은 좀 벌 수 있을 것 같지는 한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기 가면 자칫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했는데 세 번째 뭐 와서 끈질기게 하는데 그 사람 도와주는 셈 치자 그래가지고 돈을 제가 우선 돈만 투자할게 해가지고 보냈던 게 이제 시작이 됐죠.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중국에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한 100여 명 되고 뭐 4층 건물에 한 600평 되는 공단에 그럴듯한 뭐 이런 걸 했는데 사실은 뭐 거기서 맨 처음에 그 돈만 줬더니 한 6개월 만에 조선족한테 다 사기당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다 죽게 생겼고 야, 이거 좀 삼성전자 2차 벤더였습니다. 그 전자부품을 가공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거니까 돈도 잘 주고 나도 삼성그룹 출신이고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했던 게 결국은 그 중국의 조선족한테 속고 두 번째는 돈을 좀 더 들여가 가지고 공장을 좀 제대로 했는데 이게 또 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조선족이 그렇게 해놓고 가서 누가 고발을 해서 또 중국 정부가 와서 다 뜯어가지고 가고 뭐 공장까지 폐쇄시켰고 그래서 제가 3번 차릴 돈을 가지고 중국 영사관의 도움을 간신히 받아요. 저도 참 끈질기긴 끈질겨요. 그렇죠? 중국 영사관에 찾아가서 그때 영사가 상당히 의협심이 강한 형사였던 것 같습니다. 뭐 중소기업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야, 이런 놈들이 다 있냐. 이거 중국 뭐 이거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분이 그때 저를 도와주실 때는 상당히 고마웠는데 그분이 안 도와주셨으면 제 진로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여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얘기를 해서 정식 허가를 받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00평짜리 그 공장의 이제 회장으로 해서 그래서 1년에 한 10억 정도의 이익이 그대로 떨어질 수 있는 아주 고수익의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경영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있죠. 기득권을 갖고 있는 나에게 투자를 하라고 그랬던 사람. 그 사람이 대표이사로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깡패하고 이제 저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변호사를 동원해서 저를 내쫓았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2년 동안 중국에서 제가 진짜 그 처절한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16번을 제가 중국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6개월 만에 중국말이 제가 일본어를 삼성에 있을 때는 일본하고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일본말을 배우는 데는 3년이 걸렸는데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6개월 만에 제가 중국인이랑 대화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터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2년을 재판을 해서 진 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회사는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나한테 돌아왔고 그 허가는 다시 받을 수 없는 허가였고 그래서 제가 가방 하나 들고
한국으로 온 게 2010년도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가방 하나 들고 저도 오면서 뭐 삼성에서 한 10년 일 배우고 내 사업 하느라고 참 끈질기게 해가지고 아는 것도 좀 있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지 내가 한 뭐 150만 원에 200만 원 생활비 정도 벌 정도 이 정도는 취직이 되겠지 하고 막연한 생각이 왔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대리운전도 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집도 부동산도 파주에 제가 한 10,000평 정도의 그 토지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다 날라갔습니다. 거기 담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다 날라가고 2013년도에 원래대로 얘기로 돌아가면 2013년도에 죽도 힐링 캠프라는 데서 어느 독지가가 아무 조건 없이 실패한 경영인들이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치유해주고 자기의 그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힐링 캠프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입결을 했는데 추울 때인데 들어가면서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지금 가족들은 굶는데 내가 저기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라는 걱정도 있었고 이거 뭐 가르쳐 주는 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들어보면 나도 평생 교육 많이 받았지만 맨날 똑같은 교육 시키는데 저기 들어가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졌고 하지만 저에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를 잡아야 됐고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제가 4주 거기 힐링 캠프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57년을 살 동안 한 번도 제가 누군지를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누군지.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하며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생각하고 사시죠? 예, 그런데 제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야 이게 뭐지? 그런데 거기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네가 누군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그 동업자를 원망하고 그동안에 뭐 삼성에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 한 거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도 남이 저를 강제로 하게 한 건 없었습니다. 나를 설득을 했던 나한테 또 욕을 해가지고 내가 겁나서 했던 다 최종적으로 한 건 제 선택에 의해서 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내 선택이 나를 여기로 몰았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거기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은 내가 망했듯이 그렇게 내 생각 선택에 따라서 내가 망했듯이 앞으로 내가 선택을 잘한다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반대급부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여기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100만 원 간신히 구해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작년도까지 제가 작년 2017년도 매출이 그러니까 3년 동안 누적 매출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시작해서 13년도에 시작해서 15년도에 제품 출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매출 통산 매출이 52억을 했고요. 대수로는 아까 제가 무료로 광고한 거 거기에 11,000대를 국내에 인천 제2공항 청사서부터 발전소, 울진 원자력, 영광 원자력, 발전소들, 또 문화재, 각종 문화재. 저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의 한 700여 개소에 11,000대를 지금 3년 동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 21억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제가 이 창업을 하면서 만든 특허를 가지고 기술가치 평가를 받았는데 발명진흥회에서 93억 원의 사업가치 나왔고요. 기술가치는 46억인가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측이랑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제가 중국에 있는 감지기, 불꽃 감지기 제조회사, 우리 동종업체죠. 제조회사 1위부터
4위까지를 수도해달라 해갖고 마케팅 의뢰를 해서 마케팅 전문 회사에서 그 회사를 같이 방문했습니다. 근데 4개 회사가 다 우리 제품에 대해서 그 기술 합작 또는 기술 이전을 받고 싶다. 그래서 지금 베이징에 있는 자본금 그 1억 위안 180억 정도 되는 회사가 기술 이전을 원하길래 제가 30억에 기술을 팔겠다 했는데 뭐 저는 30억 안 주면 안 팔 겁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지금 뭐 법무팀, 특허팀, 그다음에 마케팅팀, 그다음에 저희 회사 이렇게 팀까지 구성해서 지금 그쪽에 ING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 전주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100만 원을 간신히 구해서 한 사람이 그 50억 그 매출을 했다 그러면 약 한 5,000배 되나요? 예. 하여튼 몇천 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창업해서 지금 스타트업에서 한 뭐 지금 막 그 아이템 만들고 이러신 분이라면 조금은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또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되시고자 할 때 저는 해봤으니까 저는 그리고 또 사실은 엊그제 같아요. 5년이 꿈같이 흘렀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좀 힌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분들이 현명하시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힌트를 가져가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일 저는 항상 제 아이템에 대한 생각만 합니다. 아이템을 어떻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린다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자, 국가 자금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요즘은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줘서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잘 쓰면 남이 좀 슬쩍슬쩍 도와줘도 1억 내지 2억,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아이템이 좀 3억까지 받는데 무리 없거든요. 그럼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창업자들 보니까 주변에 그런 창업자들이 많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돈을 맨 처음에는 없던 집에 소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의욕도 강해지고 막 이제 희망차지고 이 돈만 가지면 다 될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템도 뭐 막 고르고 뭐 해갖고 자기가 생각하던 아이템을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한 7, 8개월 지나면 1년도 안 돼가지고 돈이 싹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뭐 한 7, 8천이 금방 없어지죠. 쓴 데도 없는데. 예. 그 사업 자금하라고 쓴 돈인데 그걸 갖고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놀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창업자가 아니고 돈 관리인이 됩니다. 이걸 그 돈을 어떻게 안 쓸까? 돈을 어떻게 쓰는 걸 줄이고 이 돈을 보존할까? 금고지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금고지기 하려고 돈 지원받은 거 그거 잘 유지하려고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돈에 대해서 신경 껐습니다. 자, 돈은 내가 사업을 한 이유는 내가 직장에 취직할 수 없으니까 직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표를 하자. 그래서 난 이 회사를 망하지 않게 해야 된다. 라는 게 저한테는 절대절명의 과제였고 그 과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치 창출. 내가 남다른 가치를 창출해서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는 한 내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지나가신 분도 있겠지만 창업 맞춤형 사업이 저한테 마중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 맞춤형 사업 4,900만 원짜리에 제가 아까 그 조그만 감지기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볍고 그 다음에 성능이 좋은 감지기를 시중 가격에 3분의 1 가격에 만들어서 팔겠습니다 해서 사업계획서 써서 4,900만 원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돈은 아이템 하는 데만 쓰는 거니까 어디 가서 그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나한테 빌려줄 사람 아무도 없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갔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가서 제가 이 사업을 받았는데 저는 재창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창업 자금을 좀 빌려주시면 제가 돈을 벌어서 갚겠습니다 하고 요청했더니 맨 처음에 상당히 무시당했습니다. 이렇게 찌릿찌릿 보면서 뭐 어렵겠는데요. 벌써 저기 가니까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이 사람 사업해가지고 이 돈 주면 그냥 대충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받겠죠. 젊은 대리였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저는 그래도 물러나지 않고 계속 설득 작업을 했고
9천만 원을 저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과 개발자금 4,9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서 저는 돈에 대해서는 신경을 껐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이때는 돈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썼습니다. 돈이 통장에 3억 있어도 이 중에 야, 오늘 봉급이 나갔는데 5천만 원이 나가야 된다. 야, 5천만 원이 나면 2억 5천 원 줄어드네. 이러면 돈이 왜 줄어드는 거야? 늘어나진 않고.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이제는 똑같은 선택을 하면 난 똑같이 간다. 무조건 반대다. 돈은 가치를 창출하면 벌리는 거 아니겠는가. 거기에 그래서 저는 제품 개발하는 데만 신경 썼습니다. 자나 깨나 먹으나 어찌됐든지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어떻게 불꽃 감지기를 가치 있게 만들 거냐. 다른 경쟁 제품하고 좀 더 차별화 있게 만들 거냐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9천만 원 받은 게 제가 또 하나 여기서 한 게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제가 100만 원 갖고 이제 창업을 했으니까 창업 보육센터나 이런 데 가서 엉덩이 이렇게 뒤밀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사업 자금 주면 내가 공장 얻어갖고 사업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옳겠는가? 아니면 최소한도 국가에서 돈을 벌릴 때 사업장 정도는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려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낫겠는가? 후자가 낫겠다고 판단해서 100만 원 갖고 창업하는 사람이 월세 143만 원짜리 지금 쓰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딱 임차를 해가지고요. 예.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그때 2천만 원 보증금을 잠깐 대줄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43만 원짜리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래 놓으니 9천만 원 받았는데 그게 7, 8개월도 못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술 먹고 이러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쓴 돈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가치를 창출한 걸 여기까지 창출했습니다. 가지고 중진공에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해놨는데 여기서 돈이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가치를 완성시키려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깜짝 놀래요. 야, 뭔 얘기냐? 9천만 원이나 줬으면 뭔가 좀 매출을 갖고 와야지.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내가 가치 창출을 해서 이게 완성되려면 자금이 더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라고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억을 갖고 와서 또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1년을 못 가서 또 몇 개월 만에 또 공장이 제가 하는 게 이제 화재 감지기다 보니까 정부의 형식 승인이라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급히 빌린 공장이 가정주부가 이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거라 산업단지건설공단에 그런 거는 공장 등록이 안 된대요. 그래서 공장 등록이 안 되는 걸 나중에 알았고 또 이제 거기 집주인하고 공단하고 다 협의한 결과 나보고 사래요. 그 방법밖에 없답니다. 공장을 지금 다 거기다 설비도 이렇게 들여놓고 했는데 그걸 옮길 수도 없고 사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1억까지 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손살을 치죠. 아이고 이거 왜 오셨습니까? 이제 오지 말고 돈 벌어 갖고 오세요. 매출이라도 해 갖고 오세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쫓겨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또 이렇게 해놨는데 해달라. 여러 차례 가서 설득을 하니까 또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공장을 샀습니다. 사고 이제 또 일을 계속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빌렸죠? 9천, 1억, 1억 3천, 3억 2천인가요? 하는데 또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돈을 신경 안 쓴다 그래도 이거 면은 있지 않습니까? 낫 가지고는 있는데 야 이제 이거 중진공에 가서 일단 뭐라고 얘기하나. 하지만 저는 그때 채무불이행 상태였고 지금은 아니지만 세금도 이제 밀려있는 상태라 은행 쪽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중진공에 갔습니다. 아무리 내 낚아주기 그렇더라도 일단 사업은 내 직장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창업했을 때부터 직장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거가 아니고 직장, 제3자 개념으로 그래서 직장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설득을 했죠. 그래서 돈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제는 진짜 안 된대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안 된대요, 당신은. 매출도 없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꾸 이러면 자기네들이 이거 안 된대요. 그래서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 포기하지 말라는 힌트를 드리고 싶고요. 그랬더니 지부장이 이번엔 내가 나가볼게. 그 지부장이 직접 나오셨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공장 보고 기술 설명 듣고 현재까지 진행된 거 하고 시장 그걸 보더니 또 1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4억 2천인가요? 4억 2천을 매출 하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이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제품이 이제 그 형식 승인이 났고 그래서 이제 제품을 출시를 딱 해야 되는데 큰 시장이 터진 거예요. 뭐냐 하면 불꽃 감지기를 만드는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판매하는 회사가 그 회사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경찰에 적발이 돼서 그 회사 제품을 불량 제품으로 15,000대를 떼어내는 시장이 딱 열린 거예요. 야, 이거는 여기 못 들어가면 내 사업이 5년은 늦어질 것 같더라고요, 판단이. 그래서 저 시장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저거 분명히 저걸 떼낼 때 피해자가 있으니까 분명히 보상 판매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게 보상을 해주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제 통장에 4,9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00만 원 갖고 적어도 1,000대 내지는 2,000대를 만들어서 그 제품을 왜냐하면 단가가 틀려지잖아요. 원가가 부품들의 원가. 그렇게 만들어서 시장에 들어가야 이게 공급이 가능한데 뭐 100대 200대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가는 진짜 그거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진공을 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게 담당자가 매번 갈 때마다 바뀌었는데 명함을 줬는데 명함도 안 줘요. IRT 코리아, 예, 앉으시죠. 그러더니 그래서 뭐 할 얘기가 있었는데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데요? 뭐가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하여튼 IRT 코리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출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대출에 대자도 안 꺼냈는데 어떻게 내가 대출 받으러 온 걸 아시고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정을 생각해달라. 지금 그거 없이 계속 이렇게 돈이 나갔는데 다시 찾아오시는 게 이게 좀 그렇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언제는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뭐 중소기업의 친구 언제든지 어려우면 찾아오세요. 그래서 찾아와서 얘기라도 좀 같이 해보려고 찾아왔는데 이건 뭐 문전박대 당하니까 뭐 할 얘기가 없네요. 그리고 뭐 친구가 왔는데 여긴 명함도 안 줍니까? 그랬더니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지부장을 직접 찾아 들어갔습니다. 찾아 들어가서 그랬더니 지부장도 이제 저를 지난번에 나왔던 분이니까 알고 사장님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러 왔는데 왜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앉아서 그럼 얘기는 듣겠대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뭐 결론은 그겁니다. 그때가 이제 3년 가까이 이렇게 됐으니까 2년 좀 지났으니까 2년 거치 3년 상한이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나니까 첫 번째 9천만 원 받은 거가 가을부터 이제 돈을 하니까 봄에 찾아갔는데 가을부터 하니까 그 돈 빌리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갚으려고. 그래서 돗자리 하나 까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통장을 딱 꺼냈죠. 꺼내서 4,900만 원인 거 딱 꺼내놨습니다. 자, 통장에 제 4,9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갚는 거 전혀 문제 없으니까 이거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보더니 진짜 돈이 남아있네. 오해가 풀렸고 하여튼 뭐 이런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제가 동영상 찍어간 거 보여드리고 경쟁사랑 이렇게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참 내가 이게 잘 모르는데 어찌됐든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심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사는 해주겠다. 이랬는데 거기 이제 함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분이 그 서류를 그때까지는 이제 서류를 이렇게 해서 받아줬는데 서류를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갖고 들어오시더니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되니까 이 서류는 또 갖고 가서 1일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냥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고마워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2분만 해도 끝나고 3분만 해도 끝난대요. 요즘은 또 바뀐 것 같은데 중진공에서 돈 받으려면
그거 먼저 이거 키에다가 탁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이 탁 바닥 나가지고 못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늑수그레고 그러니까 이거 못할 거다. 제가 8시에 출근해서 1시간 동안 내가 이거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 딱 들어가서 딱 했더니 8순위로 들어갔대. 8위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때는 또 그 중소기업 연수원 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기술 검사해가지고 제가 5억 2천을 매출 하나도 없이 받았습니다. 중진공에서 저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최초로 매출 하나도 없이 5억 2천을 5차례에 걸쳐서 받아간 사람이 이 사람이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팁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2,000대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42만 원에, 제가 다른 회사가 파는 가격이 170만 원이고 제가 출고하려고 했던 가격은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2만 원에 그거를 하겠다고, 우리 스태프들도 다 반대하는 거예요. 같이 한 참모들이, 우리 팀원들이, 아이 세상에 이거 5억 2천 빌려다가 이걸 해갖고 대표 미쳤지 않냐, 야 이거 뭐 회사 말아먹을 일이냐, 이걸 42만 원에 갖다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3년 동안 마케팅을 하려면 우리 비용을 얼마나 써야 되겠느냐. 그 비용을 지금 여기 손해나는 비용을 거기다 다 쓴다 그래도 3년 후에 우리가 인지도가 있을지 물건이 팔려나갈지 장담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죠. 예, 아무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물건을 먼저 뭐 2,000대고 1,000대고 출시를 해가지고 깔게 되면 우리가 3년 동안 마케팅할 비용을 썼다 생각하면 억울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 시장 평가를 미리 받는 거다. 노선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래도 설득이 안 됩니다. 돈이 앞에 걸리면 팀원들도 뭐. 그래서 제가 신문사에 전화해갔고요. 소방신문사에 나 42만 원에 이거 할게요. 그랬더니 어휴 이렇게 뭐 착한 일을 하냐. 신문에 나가지고 그냥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길게 말씀드려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스타트업 기업이 저는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바뀐 생각은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저는 5년 동안 그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촘촘한 그물. 고기들이 언젠가는 올 거다 해서 저는 그물을 짜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멍이 좀 크면 좀 더 메우고 하면서 가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딱 그때까지 그물 만든 거에 보상 판매라는 고기가 올 때 제가 그걸 잡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확보한 지메스도 그때 확보했습니다. 지메스도 그때 확보해서 지금까지 잘 거래하고 있고, 전국에 제가 11,000대를 팔게 된 걸 그때 보상 판매를 제가 결정을 안 했더라면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한 1,000대나 팔았을까요? 2,000대나 팔았을까요? 저희 기업은 돈도 못 갖고. 그런데 올해 전통시장에 32,000대가 또 물고기가 지금 저쪽에서 막 오고 있는데 그 그물 사이즈가 그 물고기를 잡는 사이즈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SK LTE랑 같이 그 컨소시엄으로 해서 우리는 감지기만 납품하고 망 사업자인 SK가 다 32,000군데를 하기로 해서 우리가 그 감히 여기서 1순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20개 업체가 지금 경쟁을 하는데 KT도 같이 경쟁을 하는데 결국은 SK나 KT나 같은 망 사업자라면 우리 때문에 SK가 경쟁력이 1순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여기서 결론은 저는 5년 동안 제가 만드는 제품의 아이템의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향상시킬까를 매일매일 연구했고요. 최근에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제품을 보완했는데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게 3년 전에 생각이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그래서 곰곰이 계속 연속적으로 몰입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면 아이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시간이 지금 잠깐 됐는데 한 5분만 더 해도, 자 여기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러면 야 넌 그러면 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냐, 나도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지,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그게 되냐, 자기가 결심해도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먹기 쉬운 게 나이고 가장 먹기 어려운 게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가장 먹기 어려운 게 나이고요. 가장 먹기 쉬운 게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시간이 가야 먹잖아요. 자기가 갑자기 2살 먹을 수 있습니까? 타이밍이 와야지 자기 할 수 있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버텨야 나이는 먹는 거예요. 진짜 먹기 어려운 게 나이입니다. 근데 마음은 순간 깜깜한 이 공간에 갑자기 전등불을 켜는 것처럼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얘기, 제가 죽도 힐링 캠프에서 들은 그 얘기가 저를 바꾼 거고요. 그러면 그걸 바꿨을 때 사람은 돌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57년 동안 한 습관을 어떻게 바꿨느냐, 그 비결을 저 나름대로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거기 죽도에서 제가 무언가를 느끼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그걸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될 때 나는 늘 풍요롭고 부는 필요한 만큼 생긴다가 난 떠오릅니다. 그 돈은 진짜 생깁니다. 내일 봉급 저 요즘 한 달에 봉급을 5년 전에 100만 원 갖고 창업한 사람이 봉급 5천만 원씩 줍니다. 요즘요. 근데 5천만 원 줄 때 돈이 계좌가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희한하게 5천만 원 채워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문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나는 자기 암시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저를 다져와 갑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우리 능력은. 그런데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제가 5년 동안 종이 한 장씩을 쌌다고 가정한다면 1800장 정도를 쌌을 겁니다. 그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두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정신을 항상 가다듬고 한쪽 방향으로 자기가 결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명상을 통해서든지 자기 암시를 통해서든지 또는 기타 다른 방법도 있겠죠. 예,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면 제가 여기까지 왔듯이 결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창업하시거나 제가 이것도 상당히 이걸 들었을 때 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렇게 떠올랐는데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변해서 여기까지 변한 거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제넘는 말씀을 여태까지 드렸습니다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최근에 경험한 확실한 레퍼런스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